반갑습니다. 김흥강 튜브의 김흥강입니다. 이틀 전부터 북한이 대남 학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이런 움직임이 포착돼서 군과 청와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북한이 대북 학성기를 켠다고 우리도 긴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잘 활용하여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절로 찾아왔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9일이었던가요? 우리 정부가 북한과 말도 많고 탈도 많는 남북 군사 합의를 덜컥 해놓았는데요. 여기서 제일 개탄스러웠던 것은 개인적으로는 바로 대남 전단지 살포 금지와 그리고 대북 학성기 철수였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라는 막강한 레버리지를 가졌다면 우리한테는 그에 맞설 강력한 수단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남한에는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아킬레스건인 대북 비라와 학성기 방송 이것뿐인데 그것마저도 알아서 없애버렸으니 도대체 앞으로 북한이 가진 행포와 공갈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걱정이었는데요. 오늘날 그 여부는 정말 요즘 절감하는 것처럼 현실화되었습니다. 자, 그럼 9.19 합의를 지금 당장이라도 폐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이 먼저 폐기하려 들지 않는 한 판을 엎으려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글쎄 북한이 대남 학성기 방송을 먼저 켜고 나선다고 하니 정말 이거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 북남 대남 선전 방송을 재개하는 즉시 우리도 대북 학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입장 발표는 했습니다만 북한이 먼저 걸어온 도발이니 차라리 우리가 공세적으로 먼저 대남 방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9.19 합의 때문에 내동이 쳤던 북한에 대한 강력한 레버리지 그것을 다시 보유할 수 있으며 대북 학성기 방송의 출력과 수위, 방송 내용을 북한이 도발과 나쁜 행동에 대해서 제어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닭의 모가지를 딱 비틀어 쥐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북 학성기 방송이 뭐가 그리 효과가 크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지금 북한 내부에로 모두 6개의 대북 라디오 방송이 지금 송출되고 있는데도 큰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비롯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대북 라디오 방송은 미 국무부가 대부분이 예산을 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대에 2시간부터 4시간 사이 단파 AM 대역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대북 라디오 방송들의 제명을 걸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시청할 수 없도록 장애를 놓고 있고 또 라디오를 개인이 보유한다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남한이나 외국 라디오를 듣다가 잡히면 5년 이하의 감옥살이를 해야 되니 시청률이 생각보다 훨씬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DMZ를 따라서 전선 전역에서 대북 학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이 방송이 북한이 중심으로 주간에는 10km 그리고 야간에는 24km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유력합니까?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발발 떨어왔던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DMZ에서 24km이면 좀 화면에 사진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항해남도, 개성, 연안, 개풍, 연탄 등 4개 군의 소재지, 군 소재지, 그리고 강원도의 평강, 철원, 고성, 창도, kum천 이렇게 5개 군의 소재지까지 방송 소리가 꽝꽝 들리는 등 북한의 상당한 지역에서 방송이 퍼져가게 됩니다. 군 소재지이기 때문에 많은 북한 사람들이 삽니다. 최소한 민간인은 한 30만 명 정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24km 이내에 북한 군 전력의 거의 50% 이상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60만의 북한군 군인들이 방송을 들을 수 있겠죠. 예, 지금의 북한 군인들은
소위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아주 매우 독특한 세대입니다. 북한이 역사상 가장 배고프고 고난스러운 시기에 출생했고 성장했고요. 국가의 혜택은 고사하고 오로지 부모님들이 피땀으로 성장한 세대란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성장기에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를 비롯하여 꽤 많은 외부 문화를 경험하였고 그에 대한 동경과 향유 욕구 또한 지금까지 어느 세대보다도 대단히 높은 세대입니다. 그러니 대북 학성기 방송을 통하여 어떤 진실과 지혜 그리고 지식을 주는가에 따라서 북한이 곧 기본 계층으로 될 수십만의 북한 청년들에게 확실한 이런 자유의 의지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대북 선전 수단도 이렇게까지 직접적이고 파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영상, 애니메이션 등 뉴미디어를 북한이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기획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특히 청년들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의식 계몽이 바로 전년지대 대남 학성기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이 우리 학성기 출력이 너무 크니 이거 질급해서 여기에 맞방송질을 하기 때문에 시청에 이 방해가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북한이 전력 사정이 어려워서 이 맞대응하기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걸 한때는 북한이 폭까지 쏘아대면서 당장 중단하라고 공갈 협박 쳤고 그래서 중단하기도 하였고요. 9.19 합의에서는 스스로 포기까지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북한이 먼저 대북 학성기 방송으로 도전해오고 있는 이 금쪽같이 귀중한 기회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며 향후에 북한이 아무리 손이야 발이야 빌어도 이것만큼은 쉽사리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은 핵과 일심단결이 만능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자유와 풍요로운 현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바로 대북 학성기 방송이 우리의 만능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북 학성기 방송이 만능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대북 학성기 방송이 만능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군 심리전단이 하는 대북 방송을 아주 새로운 판을 짜서 새롭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북 학성기 방송을 통해서 북한을 1년 내에 넉다운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 학성기 방송의 프로그램을 탈북자들에게 대담하게 맡겨줘야 합니다. 탈북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 그 가운데서 100여 명을 훨씬 웃도는 남한의 석박사들이 배출되었고 음악과 방송에 끼가 있는 인재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군은 대북 학성기 방송을 하면서 탈북자들이 자문도 많이 들었고 또 직접 방송 원고도 쓰게 하고 마이크도 잡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이렇게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나 어시스트이고 보충적인 역할이다 보니까 좋은 의견을 낸다고 해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군이 방송 행정과 설비 관리를 맡고 방송 전략과 내용 편성, 구성과 시나리오, 진행의 상당 부분을 직접 탈북자들이 맡아 한다면 북한 군인들, 특히 북한 사람들이 우식 수준과 바램, 그들이 눈높이에 맞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방송을 실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저에게 대북 방송 전략이나 편성에 참여시킨다면 저는 우선 방송 전략부터 새롭게 짜겠습니다. 방송 전략의 핵심은 북한이라는 이 거짓말 공화국이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는 세 개의 축, 이 세 개의 축을 걷어내는 데 저는 집중할 것입니다. 그 3대 축이란 바로 수령 우상화, 그리고 사상의 에피를 씌운 주체의 종교, 조작되고 분칠된 역사와 현실입니다. 이 3대 축에 짓눌려 있는 그 괴물의 족쇄를 풀지 않고서는 지구촌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자유와 풍요를 도저히 누릴 수 없다는 깨달음과 의지와 행동을 개발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군 심리전단이 했던 방송 내용들이 참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추가하여 북한 사람들이 쉽게 납득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서 밤낮으로 들려주고 싶습니다. 대북 학성기 방송
북한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들리고 편안하게 들리고 기다려지게 하고 중독이 되게 한다는 것이 콘텐츠 제작의 총체적인 목표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또 지금까지 군 심리적 방송이 엉망이었다는 소리도 아니고요. 나만의 방송 전문가들 대단히 방송을 잘 만듭니다. 그렇지만 노예들에게는 노예의 언어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즉 대북 방송이 제대로 은을 내기 위해서는 북한 사람들이 마음을 읽어야 하며 그들이 언어로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절감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이러한 방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탈북자들에게 마이크를 맡겨달라는 겁니다. 남한과 탈북자 수준의 전문가들과 끼와 탤런트가 쟁쟁한 이런 방송인들이 함께 방송을 만들면 금상첨화이겠죠. 그런데 탈북자들을 어시스트 정도의 역할만 준다면 대북 방송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탈북자들이 잘 압니다. 남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송의 형식도 사실 크게 차이납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은 방송 드라마나 방송극 같은 것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남한이 개그와는 전혀 다르지만 방송 재담도 잘 만들어 들려주면 아마 다음 해를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게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자충우돌하다가 드디어 목표를 잡고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도 북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시각과 순서로 이야기를 구수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북 방송을 하면 정말로 1년 내 북한을 넉 다운시킬 수 있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1년이면 충분합니다. 막연하게 뻥뻥 거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것은 바로 오늘 북한 사회가 처한 심각한 경제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이 불만 이것이 하늘에 닿았고 그런 불만 토로가 과거에는 서로 귓속말로 하는 속삭임이었다면 지금은 낮은 소리라도 드러내놓고 웅성웅성 표현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일이 터지기만을 고대하는 북한 사회의 실상을 정확히 분석한 결과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일을 기하로 불만만 터지면 바로 한화산처럼 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불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후의 감성이 폭발일 수도 있으며 한편의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노래 한 편의 위력 대단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일찍부터 한 편의 시와 한 곡의 노래가 분단도 점령하지 못한 적의 진지를 해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지금도 북한 사회를 뒤집어 놓을 이 시와 노래, 영화와 콘텐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도 거부감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탈북민들에게 큰 마음 먹고 대북 학성기 방송을 맡겨줘 보십시오. 그렇다고 1년 만에 북한이 무너뜨리고 그들이 핵무기를 장악할 수 있다는 이런 허황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대북 라디오를 틀어주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북한 쪽 내부 협조자들이 피드백을 받아서 방송 내용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저급한 수준에서부터 점차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내용을 한 단계씩 승화시켜 나간다면 반드시 마른 짚에 불을 달아 댈 것입니다. 즉 투쟁에 나서는 그들이 자기 행동의 그 가치와 무게를 알게 하고 용기를 내게 만들고 그 결과 얻어지는 내일이 밝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해준다면 나름 성격도 있고 기질도 있는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노예의 철새를 부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